어제 저는 청와대 1인 시위에서 이 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숫자를 맞춰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또 정의화 의장은 제기를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종걸 새정연의 원내대표가 기자들 오찬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입니다만은, 정의화 의장은 부산 중동구에서 육선을 한 분입니다. 부산 중동구는 그냥 출마만 하면 땅짓고 헤엄치기식으로 국회의원이 자동적으로 새누리당이면 보장이 되는 그런 좋은 지역구입니다. 이분이 땅짓고 헤엄쳐서 국회의원 6번 하면서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과 여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혜택을 크게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요, 지금 어제 뭐라 했는가 하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러면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야가 모두 다시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면 모를까, 어느 한쪽이라도 투표를 하자고 하게 되면 의장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다. 일종의 국회 상정하는 것이 의장의 의무 규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53조를 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제2에 붙인다는 말이 있다며 당연히 상정을 해야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합의가 안 돼도 야당이 하자고 하면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투표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의화 의장 정말 자고 하나 고치려고요, 5일날 끌을 갖다가 15일까지 열흘을 끌었습니다. 240시간 끌면서요, 요청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넘기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의화 의장이 16일 이병기 비서실장과 통화했는데 정식으로 개정안이 이송되기 전이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은 강경한 입장을 가진 걸로 보인다.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느꼈다. 그래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본인은 야당이 재의결을 하자고 하면 재의결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법 개정안이 단지 세월호 시행령에 있어서 조사 과장 한 명을 민간인으로 하기 위해서, 세월호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국회가 권고안을 내어서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을 스스로 고쳐라고 했으면 끝날 일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그걸 거부하겠어요? 야당의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핑계 삼아서 정부의 시행령 전체를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거부권 행사해봐라, 다시 표결에 올리겠다. 자, 이제 모든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뭘 노리고 여당 지도부가 뭘 노리는가는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자, 1차 투표에서 211명이 나왔는데요, 2차 투표에서 다시 재의결했을 때 그쯤은 나올 거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레임덕되지 내가 손해볼 거 있냐? 자,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정식으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여당이나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화 의장 육선을 하면서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면서 사셨습니까? 본인 병원에 메르스 환자 진단이나 치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사회지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화 의장이 이제는 발톱을 드러내고 대통령과 한번 해보자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요, 정의화 의장이 그리고 여당 지도부가 상정 폐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재의결로 상정하면 표결을 볼 것도 없이 저는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새누리당을 탈당하셔서 본인을 지지하는 정치인과 의원들을 모아서 새로운 창당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하는 행태를 보면요, 다수는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부권 행사가 그야말로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대통령의 선전포고가 되어야만이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에 올바로 계획을 하고 하루라도 대통령답게 권한을 행사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말로 좀 잘해보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충북 오송에 있는 국립보건원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삼성병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메르스 환자의 절반이 삼성병원에서 왔고, 삼성병원이 내부에 이 메르스와 관련된 감염 경로에 있는 의료진과 용역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해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 측에 보고하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지금 메르스 감염의 근거지로 삼성병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삼성병원이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메르스가 안정되느냐가 달려있다. 삼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드디어 대통령이 삼성병원 원장에게 충북 오송까지 불러서 메르스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어제 국민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90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삼성병원 원장을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며칠 전에 국회에서 삼성병원의 과장이 삼성병원이 뚫린 것이 아니라 정부가 뚫렸다라는 건방진 소리를 했습니다. 듣다 못한 야당 의원들,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정부 편드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말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어제 수요일 정기 삼성그룹의 고위 사장단 회의에서는 국민 앞에 참담하게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수습에尽力하고 나중에 정식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인류 기업이 메르스 사태에서 보인 행동은 삼류보다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삼성병원 원장을 충북 오송까지 부른 것은 질타의 의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대통령이 삼성병원을 방문해야 된다고 바람을 잡았습니다. 자, 정치 권력의 머리 위에 자본 권력이 올라서려고 하는 겁니까? 어제 대통령은 병원 의료진의 환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알려져야 좀 더 확실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병원에 환자가 많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방역을 해달라. 참, 대통령 이런 이야기까지 한국 최고병원에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병원이 잘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며 병원 측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삼성병원의 외부 파견업체로부터 용역의를 하고 있는 이송요원 등 그 용역인들은 몇 명인가 하면 2,944명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30%인 982명이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아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183명한테 전화를 다 돌려봤는데 그 중에 80명이 기침이 나고 열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구 공무원도 여기 왔다 갔다가 지금 400명 이상과 밀접 접촉을 한 확진자가 됐습니다. 어제 메르스는 환자는 3명 늘어나서 165명, 그 중에 2명이 간호원입니다.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명이 늘어나서 23명, 치사율이 13.9%입니다. 좀 높아졌습니다. 자, 메르스가 앞으로 안정되는데 삼성이 하기에 달려있다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보를 잘 공개하고 병원 안에 예방부터 단단히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최고의 대기업 병원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것도 다 대통령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요, 박원순 시장은 점점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지지율 19%를 훨씬 넘겨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계산하는 속셈이 있을 겁니다. 자,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 60%, 찬성하는 40%니까 60% 쪽에 서서 정부를 공격하는데 앞장을 서면 이 메르스 사태로서 대통령을 반대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지를 갖다가 모아낼 수 있을 거다. 그 계산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김무성 여야 대표들도 목소리를 점점 높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메르스가 완전히 퇴치되고 났을 때 과연 누가 더 잘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검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부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좋은데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서 메르스 예방과 관련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르스 와중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메르스 2차 감염의 진원지인 삼성병원이 지난해 감염 관리 부분에서 전 부분에서 상을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병원이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 각 부분별로 평가를 해서 4년간 동안 이 병원은 어느 수준의 병원이다라고 이렇게 이 브랜드 이 평가 상장 같은 걸 갖다 만들어서 병원 앞에 걸어 놓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는 기관은 결국 의료기관 평가 인정원이 하고요, 거기에 원하는 병원들은 거기에 자료를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서 상중하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삼성병원이요, 감염관리체계 7개 항목과 부서별 감염관리 9개 항목, 즉 16개에서 모두 최고 점수인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모든 감염에 대한 대응 부분에서 상위라는 최고 점수를 받은 삼성병원이 메르스 전국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다. 좀 이해하기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관료사회의 평가라는 것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라는 것이 이번에 메르스 파동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